자, 이 턴온 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는 걸 constant on에서 COT 컨트롤이라고 부릅니다. 네, COT 컨트롤이고요.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됩니다. 얘도 니플 베이스입니다. 아웃풋 니플 센싱을 해요. 니플 센싱에서 스케일 다운 할 수도 있고 스케일 다운 하는 거 다이렉트로 할 수도 있고 얘는 스케일 다운 했네요. 니플이 유지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동작하냐면 이렇게 동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게 디플이 아웃풋이 인덕터 커런트가 에너자이징 디에너자이징이면 아웃풋도 에너자이징 디에너자이징 할 겁니다. 단지 여기에 캐패시터가 스위치가 이제 캐패시터가 있고 ESR이 있을 텐데 이 캐패시터의 리플보다 ESR 리플 크면 여기는 인덕터 신호의 리플과 비슷한 동기죠. 동상인 인페이스인 볼티지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얘도 스케일 다운에 나오죠? 그러면 보도록 레퍼런스는 여기가 있고, 이 볼티지가 스케일 다운 쭉 내려오면 레퍼런스 히트하면 어디를 센싱하나요? 레퍼런스하고 피드백 신호의 벨리 전압을 비교를 합니다. 그 벨리 전압이 레퍼런스 이하로 내려오면 여기는 하이가 되죠. 그러면 하이가 딱 이렇게 뜹니다. 뜨면 요 하이가 뜬 걸 가지고 하이 사이드 스위치를 턴온할 텐데 그 기간에 턴온되는 이 시간을 조절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T1을 픽스 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컴퍼레이터에서 하이가 되는 거 출발하죠. 그리고 출발하면 이 기간, 이 T1 동안은 어떻게 하면 일정한 타이머를 만듭니다. 캐패시터 차지하는 컨스턴트 커런트가 있으면 되겠죠. 기간이 지나면 거기에 하이가 돼서 이를 하이가 되는 또는 T1이 하이가 되는 점을 노로 바꿔주는 걸 만들어줍니다. 이 신호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T1을 픽스 시킬 수 있어요. T1을 픽스 시켜서 에너자이즈 하는 때를 입력 전압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나는 시점, 타이머가 끝나는 이 T1이 끝나는 시점은 이 하이 사이드가 오프되고 노 사이드 온 돼서 디에너자이징을 하죠. 이 디에너자이징이 쭉 그럼 전압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전압이 내려오면 다시 이 전압이 들어와서 벨리 볼티지가 레퍼런스에 딱 히트되면 그때 히트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컴퍼레이터 출력이 하이가 되고 그 하이가 돼서 기간을 이 원타임 제너레이터가 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결정을 해줍니다. 그럼 T1 타임이 픽스돼요. 그때 동안은 에너자이징하고 그 끝나는 시점에서는 다시 디에너자이징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T1을 픽스 시켜주는 거 constant on time이에요. 얘 때는 어떻게 하면 컴퍼레이터가 레퍼런스가 비교하는데 어디서 비교하냐면 출력의 벨리 볼테지 여기 벨리 여기 피크고 벨리 볼테지를 센싱을 합니다. 얘도 니플 베이스죠? 자, 그런데 얘는 원샷 타이머 대신에 또 하나 미니멈 오프 타임을 만듭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되면 이런 거죠. T1이 있고, T1이 이렇게 계속 있는데, 이 오프 타임을 일정한 미니멈 값을 픽스 시켜 놓습니다. 이유는요, 예를 들면 우리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파워 스테이지가 이렇게 엠모스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엠모스 일 때는 요 캐패시터하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요 다이오드를 만들고 부트랩을 만들었죠. 게이트 전압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노 사이드가 온다는 게 T오프죠. T오프 때 이 캐패시터 차지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돼서 이 전압이 하이 사이드 엠모스로 만든 하이 사이드 게이트 전압을 들어 올리게 되는 거죠. 들어 올려서 이런 걸 부트랩이라고 그랬어요. 차지 펌프도 스위처 캐패시터로 만들죠. 이때 차지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오프타임이 제로가 되는 게 아니고 미니멈 값을 이보다 클 수는 있는데 최소한 미니멈 값을 만듭니다. 그 미니멈 값을 만들어서 그거에 엔드링해서 원샷이 T1이 되는 동안은 T 하이 사이드로 온 시키고요. 그래서 에너자이징하고 그 다음에는 이 노 사이드로 온해서 오프되는 노 사이드로 온해서 디에너자이징 합니다. 쟤도 니플 베이스 동작이에요. 니플 베이스 동작이니까 스위칭 프리퀀시가 변하겠네요. T1을 픽스 시켰더라도. 그래서 얘는 니플 베이스니까 캐패시터가 요 아웃풋이 니플을 만들어줘야 돼요. 캐패시터가 만들든 뭔가를 만들든 그걸 니플 제너레이터라고 합니다. 아웃풋이 니플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출발은 어떻게 하면 레퍼런스하고 피드백 때 오는 신호의 밸리 모드를 비교해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COT라고 그러는데 COT에 이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걔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T-on 되는 걸 픽스 시키지 않고 T-on을 어떻게 하냐면 듀티 사이클에 따라서 일정하게 대응을 합니다. 그죠? 듀티 사이클이 변하면 다시 말하면 입력과 출력 전압이 변하면 일정하게 거기에 펑션으로 변하게 되면 T-on이 그러면 광범위한 영역에서 스위칭 프리퀀시가 변하는 게 아니고 거의 일정하게 됩니다. 그런 걸 스위칭 프리퀀시라 픽스드 스위칭 프리퀀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베이직 동작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싱크로너스, 하나는 어싱크로너스 설명하죠.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스위칭 프리퀀시가 일정한 거와 이 COT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풋 볼테이지가 이 스텝업이 생겼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 스텝업이 생겼다고 가정하면, 그러면은 아웃풋은 일정하게 레귤레이션 될 거니까는 V out divide by V in이 듀티 레이쇼인데, 이놈이 갑자기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듀티 레이쇼가 변해야 되죠? 그러면은 일정한 스위칭 프리퀀시를 가지고 있는 것, 스위칭 프리퀀시가 이렇게 됩니다. 스위칭 프리퀀시는 T분의 1인데, T는 어떻게 되나요? T1과 그다음에 T-off 합이 주기죠? 자, 그러면 듀티 사이클이라는 건 뭐냐면 T-on divide by T죠. 이게 듀티 사이클이에요. 자, 그러면 일정한 프리퀀시를 가지고 있는 거는 뭐를 듀티 사이클 주려면 일정한 프리퀀시를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스위칭 프리퀀시를 가지고 있는 게 볼티지 모드 컨트롤드 버기나 커런 모드 컨트롤 버기 그렇죠? 그럴 때는 요 듀티 사이클이 이렇게 스텝업 된 빨간 거로 변합니다. 그죠? 스텝업 되기 전에는 인풋 스텝업에 이렇게 그 넓은 키온 기간이었지만 인풋 전압이 증가하면 듀티 레이쇼가 줄어야 되니까 요 T1 구간이 줄어요. 대신에 주기는 일정하지요. 그런데 우리 지금 COT처럼 예를 들어서 T1 구간만 픽스 시켜놨다고 그러면 그렇게 입력 스텝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입력 스텝이 되면 듀티 사이클이 T 오브 T1이니까 얘는 픽스 시켰죠? 고정했습니다. 픽스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듀티 사이클 줄이려면 어떻게 해요? 주기가 줄여야 되죠? 그럼 뭐가 증가해야 되나요? T-off가 증가해야 되나요? 그러니까는 인풋이 스텝 다운 되면 들어오는 임펄스 T1 구간이 길어집니다. T-off 구간이 길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일정한 주파수로 스위칭을 하고 있는 거는 인풋 스테이 변하더라도 프리퀀시가 변하지 않아요. 스위칭 프리퀀시가. 그렇지만 COT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COT는 주기가 변합니다. 프리퀀시가 변하죠. 그래서 자, 아까는 싱크로너스인데 어싱크로너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싱크로너스 똑같이 동일합니다. 프리퀀시가 변한다고 그러는데 스위칭 프리퀀시 변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변하나 지금 스위칭 프리퀀시가 어느 정도 되나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 설명은 앞에 설명한 거 똑같고요. 여기가 에너자이징, 디에너자이징이면 이 신호가 이런 에너자이징, 디에너자이징 하겠죠? 그 중에서 이게 에버리지 있는 거는 에버리지는 이로 흐르고요. 노드로 흐르고 여기는 AC만 흐릅니다. 그러면 이 AC가 이 전압을 충방전하겠죠. 여기가 제로일 테니까. 그래요? 네, 평균이 제로일 테니까 이때는 캐패시터 충전할 테고 여기는 캐패시터 방전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면 여기서 캐패시터 미니멈 값이 나와요. 예, 여기 다 방전할 때니까 미니멈 값이 나오고 이때부터 미니멈 값 된 다음에 방전하니까 이렇게 여기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확히 90도 아웃 페이스가 돼요. 여기는 그대로 델타 IL 타임스 RES라면 여기 리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리플이 훨씬 크다고 가자면 캐패시터 리플보다 그러면 여기는 이펙티블리 인덕터와 동일한 인페이스가 나옵니다. 그놈의 비기 그렇게 된다고 가정하더라고요. 그렇게 되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하면 이 캐패시터의 리액턴스보다 ESR이 커야 되겠죠. 그 다음에 ESR 값이 여기 노드 값보다 같거나 적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대략 이 아웃풋 리플은 누가 도미넌트냐면 요 ESR의 아웃풋 리플이 도미넌트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웃풋 리플은 델타 IL에다가 RES를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델타 IL은 어떻게 됩니까? 델타 IL은 그 에너자이징 테니까 에너자이징의 스위칭 노드 볼테이지는 V인 볼테이지고 아웃풋은 V 아웃이겠죠? 이게 인덕터의 에너자이징하는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죠. 여기다가 델타 I를 곱하면
T1 에너자이징 기간을 곱하면 되죠. 자, 이놈하고 요거의 이 폭하고 델타 L하고 요 디에너자이징 델타 L이 같아야 되죠. 같아야 됩니다. 그 디에너자이징 때는 델타 L 타임스 R ESR일 텐데 그때 델타 L은 인덕터 양단에 걸린 전압이 어떻게 돼요? 하이 사이드 오프 되면 여기에 V 아웃이죠. 이 다이오드의 전압이 0.7, 0.5가 있겠지만 그걸 그 제로화 가정하면 대략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놈하고 요놈의 니플 값하고 요거 니플 값 같은 거죠. 예, 그때서 같다고 두 놈을 같도록 놓으면 우리는 어떤 결과 실었냐면 T오프는 요 입력과 출력 전압에다가 전압과 T1 관계식에서 둘 수 있어요. 자, 이걸 정리를 하면 스위칭 프리퀀시를 구할 수 있으면 스위칭 프리퀀시는 주기분의 1이죠. 예, 주기는 에너자이징 기한과 디에너자이징 기한을 곱한 게 주기고요. 그분의 이름은 프리퀀시죠. 자, 얘를 정리하면 앞에 거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COT를 쓰면 컨벤셔널 COT를 쓰면 스위칭 프리퀀시는 듀티 레이쇼죠, 얘가. 그죠? 듀티 레이쇼에 T1로 나눈 건데요. T1을 픽스 시켜놓으면 얘를 픽스 시켜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어떻게 그 입력 전압에 따라서 스위칭 프리가 변하네요. 즉 다시 말하면 이 X축을 입력으로 전압을 놓고 Y축을 스위칭 프리퀀시 놓으면 이런 식으로 주네요. 그죠? 즉 다시 말하면 이런 펑션을 주네요. 입력에 따라서. 그죠? 예. 그래서 보면 얘는 스위칭 에너자이저는 T1을 픽스 시켜놓으면 즉 컨스턴트 온을 시키면 스위칭 프리퀀시는 입력 전압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걔를 이제 일정 부분은 듀티레이션 변하더라도 일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어댑티브 온 타임 컨트롤이라고 부릅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드가 변했어요. 노드가 스텝 업으로 변했다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텝 업으로 변하면 이 아웃풋은 바로 이렇게 언더슛이 생길 거예요. 그 언더슛은 설명을 드렸죠? 예, 언더슛은 여기 있으니까 요 루프에서 노드가 변한 걸 반응을 못 합니다. 그러면 반응을 하면 노드가 변한 걸 센싱하고 그 센싱한 걸 가지고 바로 돌려서 반응해야 된다. 자, 그렇게 해서 노드 변동에 따라서 변하는 걸 대략적으로 정성적으로 살펴봤습니다. 8에서 65mm 인풋이라고 아웃풋이 5V에서 500mA인데 예를 보면 여기가 라인 필터예요. 이게 라인 필터입니다. EMI 필터입니다. EMI도 왜요? 입력이 하이 사이드 오프 되면 전류가 안 흘러요. 그죠? 그 다음에 하이 사이드 온 되면 전류가 흘립니다. 그럼 여기 전류가 펄스예요. 펄스. 그죠? 안 흘다가 펄스 팍 틀고 그러면 걔의 펄스를 제거시켜 주기 위해서 EMI 필터를 여기다 달아놓는 거예요. 이 EMI 필터도 2.2 마이크로면 뭐 필요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네이블이에요. 이 이네이블은 얘를 이네이블 시키는 데도 쓰지만 시스템의 파워 시퀀스를 제너레이션 하는 데도 씁니다. 그다음에 여기 SS는 요거를 파워를 켰을 때 바로 동작하지 않고 스무스하게 파워를 올리는 소프트 스타트예요. 이 캐패시터가 아주 소프트 스타트의 그 타임을 결정합니다. 이 소프트 스타트예요. 이 RT는 T-ON을 결정할 때 쓰는 거예요. T-ON이 이 RT의 펑션이에요. 그래서 이 피드백에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비교했죠? 컴펜세이션 회로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비교적 온타임 되는 시간을 픽스시키는 COT에서는 GT 사이클에 따라서 스위칭 프리퀀시가 변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스위칭 프리퀀시가 어떻게 되면 앞에 우리가 한 거는 이렇게 됐었어요. 스위칭 프리퀀시는 주기분의 1이죠. 주기는 T1 타임 T-OFF인데 우리 COT에서는 이 듀티 레이쇼에다가 T1이라고 해서 픽스 시켜놓으면 듀티 레이쇼에 따라서 스위칭 프리퀀시가 변합니다. 이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EMI 필터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요. 그러면 얘를 어느 정도 광범위한 입력과 출력 요 전압이 광범위하게 컨스탄트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아이디어를 보도록 하죠. 우리는 스위칭 프리퀀시 변하는 게 아니고 스위칭 프리퀀시가 일정 범위 내에서 픽스되는 컨스탄트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T1을 볼티지 피드 포워드 기능을 집어넣어서 T1을 어떻게 하면 펑셔너블 인풋이 되도록 만들어 놓으면 되죠. 즉 인풋에 따라서 T1 전압이 이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변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CCM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inuous Conduction 모드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인풋
입력과 출력비가 듀티 레이쇼라고 그랬어요. 그 듀티 레이쇼는 어떻게 보면 주기분의 T1 타임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주기 동안에 T1 타임이 어떻게 되냐. 근데 T1 타임을 이제 픽스 시키는 게 아니고 펑션 오브 인풋 볼티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T1, 즉 펑션 오브 V인의 T1 어떻게 되면 이게 듀티 레이쇼하고 주기로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T1을 이렇게 T1을 그런데 설계를 볼티지 피드 포워드 기능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즉 T1을 인풋의 펑션으로 만들고 그런 게 K는 상수고요. K 디바이 바이 V 인으로 만든다고 어떻게 될까요? 이 T1과 이 T1이 같아야 되겠죠? 같도록 놓으면 어떻게 되면 T1은 상수에다가 아웃풋의 펑션이 돼요. 자, 그러면 아웃풋이 레귤레이션 시켜서 일정하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레귤레이션 시키죠? 그러니까 아웃풋이 일정하다 그러면 주기가 일정해지네요. 주기가 일정해지면요. 프리퀀시가 일정해지네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를 COT에서 턴온 되는 걸 컨스턴트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인풋 펑션으로 만들면 그리고 그걸 아웃풋 레귤레이션 하면 우리는 대략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입력 범위 내에서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에서 정상 상태입니다. 과도 상태는 당연히 펄스 레이팅이 변해야 되기 때문에 프리퀀시가 변합니다. 그렇지만 정상 상태일 때는 주파수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볼티지 피드 포워드 기능을 집어넣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임플멘테이션 하는 걸 두 가지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왼쪽이에요. 왼쪽은 입력 펑션에 따라서 이 알파는 상수라고 가정해 이 입력에 따른 전류를 만들어냈습니다. 입력 전류를 만들어냈어요. 그냥 심플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가장 심플한 건데 입력이 전압이 크죠? 여기 캐패시터 전압이 비교적 작으면 이 R이 커런 소스예요. 그러면 전류 만들어내죠. 입력 디바이브 R 하면 이 커런트가 돼요. 대략적으로.